어서. 자,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오전 9시 가지고 내신 대비 수업을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하던 이제 본 수업은 빠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 9시에 이제 계속 수업 진행되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본 수업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침 9시라서 좀 힘들겠지만 집이 워낙 쌤이 있고 쌤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싶은데 쌤이 남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나머지는 토요일날 원래부터 아침 11시부터 11시까지 원래 수업이 다 차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어있는 때를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드렸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시험 흥미를 대강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학교에서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것만 체크를 좀 할게요. 지금 요거 4단원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당군신화랑 창기파란가랑 정석가 있는 요 단원 정석가까지 했어? 저도 학교에 있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했어? 창기파란가까지. 그 다음에 또는 한 이쯤이겠네.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했다고 했었나? 줄로죽순 신화도 했고요. 오케이. 이거 뒤에 저기 학습활동 했었는데 학습활동에 있는 글도 나갔었어요. 그게 뭔지 기억 안 나요. 학습활동에 글이 없었나? 이거 없구나. 여기 뒤에 보면 한국문학의 특수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 건국신화. 그 다음에 그 당군신화 해가지고 가나 지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했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했고. 오. 자 다시. 네, 가나는 기억 안 나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5단원은 뭐라고요? 최고봉 하나 했어. 50도 다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3은 어디까지 했어 지금? 요 앞부분 1단원 1, 2단원 호위까지 했어? 하고 있어? 이거 다 나갈 수 있나? 하고 두 개 하고 어차피 안 하니까 일단은 알겠어요. 근데 그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되는 데까지는 나온 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일단 이 선생님은 다 나가실 것 같아. 왜냐면 요게 오래 걸려서 요거만 하면 밑에 거는 금방 할 것 같고 나머지 하는 모르겠네. 지금 정석가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치조세수 3인곡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자 일단은 요거 3인곡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좀 나눠줄게요. 어서오세요. 뒤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여러분들 일요일날 힘든 거 알지만 일요일날 지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 안 돼. 근데 저 일요일날 아예 뭐다? 학원이 딱 그때 아 있어? 그러면은 따로 멘토 시간 잡지 않았어? 안 잡았어? 일단 알겠어. 그럼 너는 못 오는 거네? 알겠어요. 못 오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되는 거지. 그렇죠. 수진 일찍 가야 되고. 그렇죠. 하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원장쌤이랑 얘기해가지고 멘토를 따로 시간을 잡으세요. 알겠지? 주말 중에 잡아도 되고 평일 중에 잡아도 되고 언제는 뭐 상관은 없긴 해. 그래서 이제 너가 들어오는 날에 정해지고 하면은 일요일날 수업하게 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 따로 이제 좀 챙겨줄 거거나 아니면 이제 PDF로 보내준다.
있지.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좀 풀어보고 하면 될 거야. 좀 필요한 강의나 이런 것들은 쌤이 이제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3인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그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속미인국 했던 거 기억납니까? 속미인국. 그거 이번에 모의고사 치고 들어가요. 아 3월 모고 들어간대? 오케이 알겠어요. 따로 풀이는 안 해주시고. 다 해주실걸요? 근데 아직 수업이 안 돼서. 아 그래? 풀이 시간 못 준다. 일단은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까먹을 것 같다. (3월) 모의고사 문학 전지문.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오케이. 오라만 나가는 선생님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시 봅시다. 3위인곡이랑 속미인곡. 속미인곡은요 원래 3위인곡이라고 하는 본편이 있고 이 3위인곡이라고 하는 본편의 속편으로 나온 게 속미인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뭔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속미인곡의 대표적인 특징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여성 화자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위인곡과 속미인곡의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성 화자의 등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은 남성이야. 충신이야 충신. 이제 정철이라고 하는 충신이고 이 선조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단 말이야. 그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화자가 아닌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마치 여성이 이제 자신의 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무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여성 화자를 좀 내세웠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이원론적 세계. 저 세계관. 자 그래서 천상의 공간과 그 다음에 지상의 공간으로 나뉘죠. 자 그래서 이 천상의 공간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죠. 자 반면에 지상의 공간은요 작가의 낙향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진짜 웃긴 게요 이런 글을 쓰는데 마치 이런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막 유배당하거나 이런 거 같잖아요. 이 사람 유배 안 당했습니다. 유배를 안 당했고 어떻게 이제 시골로 가게 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선조 임금의 정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임을 많이 받아서 강원도의 관동 지역으로 막 관찰사도 갔다 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제 이 충성심이나 이런 게 강한 사람인데 나이를 이제 한 해 한 해 먹다 보니까 이 중앙 정치 그러니까 조정에서 젊은 정치인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회의실이나 뭐 회의하는 데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전부 그냥 꼰대 취급하면서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임금도 그 사람을 좀 봐줘야 되는데 임금 역시 어떻게 하느냐? 안 쳐다봐 줍니다. 그냥 젊은 신하들이랑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느낀 거야. 아 내가 여기서 뒷방 늙은이 신세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자기가 사표 쓰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표를 쓰고 시골로 내려갔지만
심정은 어떤 심정인 거야? 마치 쫓겨난 것 같은 심정인 거야. 왜? 사람들이 다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이제 믿어주던 사람들마저 뭔가 등 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좀 원통한 마음, 좀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글 속에서 그려지는 천상의 공간은 이제는 이 작가가 가지 못하는 서울에 있는 임금이 계신 궁궐, 그 다음에 또 임금 계신 집 또는 임금이 계시고 있는 뭐 조정 이런 게 된다면, 지상계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건 자기가 지금 내려와 있는 시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변신입니다. 변신. 그리고 이것도 좀 체크를 하자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적강 모티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이랑 지상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천상의 공간에 살고 있던 인물이 지상으로 죄를 짓고 내려와서 죄값을 치르는 이런 내용이 고전소설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적강이라고 하면은 적이 무슨 말이냐면 유배라는 뜻인데, 유배. 강은 내려온다는 거고. 자, 그래서 유배당에 내려온다라고 해서 적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천상에 있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요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송미인곡에 보면은 이제 화자가 2명이었잖아. 기억나요? 어와 너여이고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아니, 저기 가는 저각시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천상백옥경에 원래 그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을려, 두 번째 화자가. 근데 천상이 아니고 지금 땅 위로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 와 있느냐,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 라고 물어보잖아. 맞죠? 사매인곡도 마찬가지로 그런 천상의 공간이 묘사가 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송미인곡은 화자가 2명입니다. 감녀, 을녀 나왔잖아. 송미인곡은 그건 없어. 송미인곡은 화자가 1명이에요. 대신에 내용이 되게 길고요. 여기에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주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는요, 뭔가 내가 선녀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여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특정 몇 개의 단어들이 여성들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변신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송미인곡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죠. 차라리 죽어서 달빛이 되어가지고 님 계신 방 안에 번듯이 비추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신님 다리야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 라고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죽어서 뭔가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통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서사 부분부터 보면 이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자, 삼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고전소설에 자주 나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생겨날 때부터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몸이 생겨날 때부터 님을 쫓도록 태어났으니 한생연분,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하늘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요거 해설 굉장히 자세히 잘 적혀 있으니까 요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복수할 때. 나 하나 절모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괴라는 건 사랑하다는 뜻이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절모 있고, 과거겠죠. 과거. 나는 절모 있고 님은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사랑, 믿음은 이 세상에서 견줄 데가 없다, 최고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당시에 선조는 이제 이 정처를 굉장히 믿어가지고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곳에 항상 이제 맡기면서 일을 이제 좀 처리를 하게끔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과거에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임금한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 자, 평생에 원하여 돼. 평생에 원했어. 소원했어. 한데 예자 하였더니 예자 여다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평생에 원하여 돼. 함께 살자 하였더니 함께 살자 하였더니 우리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고 나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는고라고 해서 자, 지금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함께 살자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한 상태? 이별해 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천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님을 모셔서 광한전에 올랐거니 원래 광한전은 여러분들 하늘에 옥황상제가 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천상의 공간을 그려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의미? 임금이 있는 한양이라는 의미 또는 궁궐, 임금 계신 궁궐. 자, 그래서 얘기하죠. 그 덕에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이제 천상에 살던 존재가 어찌하여 지상계 하계로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라고 하는 건 자, 님과 헤어진 지 3년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적에는 내려올 적에 그러니까 천상에 원래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님을 모시고 있었겠지. 그런데 그때에서 이 밑으로 내려올 적에 그때 빗었던 머리가 허트러진 지 3년이라는 건 그때 머리를 빗고 지금까지 머리를 안 빗었다는 거야. 왜? 님이 없으니까 내가 머리를 빗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걸 보면서 선생님 머리를 빗었다는데요. 혹시 이거 여성 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이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도 머리가 다 길었단 말이야. 머리를 안 잘랐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이게 여러분들 3.2인곡은요. 이 단어가 여성 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게 좀 정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도 특정해주는 단어가 조금씩은 달라요. 공통적인 건 있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완전 100%야. 100%. 근데 100%가 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어떤 선생님은 안 가르쳐줘요. 필기를 안 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제 요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찝어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러진 지 3년일세. 자, 연지분 요거 좀 봐봐. 생각해봐. 아무리 남성이라도 머리를 빗는다던가 연지분을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 화장이잖아, 화장.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이제 이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올적, 내려올 적에 빗었던 머리 안 빗은 지 3년이 지났어. 님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어요.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곱게 단장을 하겠노?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님이랑 헤어져 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님이 곁에 없으므로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하겠노? 마음에 맺힌 서러움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무슨 법이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구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쵸? 뭐뭐니 뭐뭐이요 뭐뭐니 뭐뭐이라. 물론 이것만 대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대표적이라서. 자, 그래서 마음에 맺힌 서름이 첩첩이 쌓여있고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다 라고 했으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한숨 나고 눈물 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여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무심하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죠.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더위, 추위 합치면 시간이 얼마라고 했어? 1년. 더위, 추위,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가자마자 돌아오니 이 말이야. 그래서 1년이 자꾸 빠르게 지난다 이 말이죠. 영량 이렇게. 자, 그래서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이게 이 글은요 서사, 본사, 결사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사 내용 때문이야. 자, 그래서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떤 상황? 지금 과거에 내가 님과 매우 친했는데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 이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별하고 나서 나는 지금 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내가 나를 단장하고 했던 걸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본사 부분 볼게요. 자, 본사 부분부터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계절의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봄의 이미지가 드러날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여성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계절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로 물어볼 때. 자,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면 이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풍이 잠깐 불어서 적설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매화도 얘기했어. 매화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 수진아? 정신 안 차려? 매화가 뭘 상징해요? 에? 지난 시간 안 했어? 했잖아. 소나 뭘 상징해요? 지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지.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님만을 향한 충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왜? 봄에 이렇게 쫙 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초봄이죠. 초봄. 아직 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피어나는 것 자체가 다른 꽃들은 다 추워서 아직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매화만 고개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지주와 절개가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쌓여있던 눈들이 조금씩 녹고 있어. 그 상황에 창밖에 심었던 매화가 두세 가지 이렇게 피어있는 거야. 가뜩이나 냉담한데 아직 추워. 냉담 춥다잖아.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고? 자, 이 암향이요 은은한 향기라는 뜻인데요. 적으세요. 보통 매화의 향기를 보고 암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향을 직역하면 은은한 향기거든. 근데 보통 매화의 향을 암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매화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 지주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선비인, 그러니까 신하인 정철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주와 절개는 누구를 향한 거야? 임금, 선조 임금을 향한 거거든. 자, 그러면 그 매화가 향기를 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향기는 뭘 상징한다? 화자가 님에 대한 충성,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매화가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매화가 뿜어내는 향기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암향은요 임금을 향한 충정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 매화의 향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추운데 벌써부터 향기가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다른 꽃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가 피어가지고 향기를 막 뿜어낸다고. 아직도 추운데도. 자, 다음 황혼의 달이 쫓아 벼마태 비채니. 자, 이 벼마태는 베갯마트를 말합니다. 베갯마트. 자, 그래서 이 달은요 임금을 상징하고요. 왜? 하늘에 단 하나 있는 존재입니까? 자, 그래서 황혼이 돼서, 황혼은 해질녘이다, 그쵸? 자, 해질녘이 돼서 달이 이렇게 뜬 거야. 달빛이 오는데 사실 원래 달은 항상 날 따라오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느끼기엔 어떻게 이 달빛이 나를 쫓아오는 게 마치 저 달빛이 내 님 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달빛이 내 베갯마트에 이렇게 떨어지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왜? 내 베갯마트에 이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으니까 달빛이. 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그냥 달빛을 보고 님을 생각했다 정도 볼 수 있겠네. 맞죠? 자, 달빛을 보고 님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뭔 생각을 하느냐? 저 매화. 저 매화는 어디에 있는 매화인데? 창밖에 있는 매화. 지금 창문 밖에 보이는 저 매화를 내가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이제 편지처럼 보내겠다는 거야.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라고 해서 자, 님 계신데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매화가 상징하는 게 지주와 절개니까.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라고 하면서 살짝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요.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사 1입니다. 본사 1. 봄의 이미지. 자, 다음 본사 2. 여름의 이미지야. 꽃이 졌어요. 새 잎이 났습니다. 그럼 이 꽃이 지는 건 어떤 꽃이 지는 거야? 봄꽃이 지는 거죠. 벚꽃 같은 애들. 봄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요것도 지난번에 쌤이 얘기한 적 있어요. 녹음이 무슨 뜻이야? 풀을 녹자에다가 그늘 음자. 근데 얘가 왜 여름을 상징하는데? 왜 상징해요? 푸르른과 그늘이거든. 녹음은 푸르른과 그늘. 자,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름이 돼가지고 햇빛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럼 이 나뭇잎의 크기가 가만히 있어 아니면 커져? 커진단 말이야. 나뭇잎이 넓어져. 근데 이 넓어진 나뭇잎이 온 나무를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막 들이올 거야. 나무 밑에 그늘은 유독 시원한 거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녹음은요 푸르름과 그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점점 햇빛이 세져가지고 나뭇잎의 크기가 커져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름의 이미지야. 참,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요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동풍부터 적설을 헤쳐낸답니다. 동풍은 따뜻한 바람, 적설은 쌓인 눈, 헤쳐낸다는 건 흩어낸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요. 매화도 마찬가지로 봄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왜? 매화는 초봄에 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계절적 이미지, 적설을 동풍이 건드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매화 두세 가지가 말이 안 나온다. 자,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있다. 자, 다음 본사 부분에서 꽃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마찬가지로 여름의 이미지.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100%짜리가 아닌 여성 화자임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더 있습니다. 자, 나위라고 하면 비단 휘장이고요. 적막하다라고 되어 있어. 적막이 무슨 말이야? 적막이 무슨 말이야? 조용하단 말이야. 비단 휘장이 조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단 휘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규방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규방이 뭔데요? 양반집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이야. 여기를 우리가 규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소민아. 자, 그래서 적막하다라고 하는 건 그 공간이 조용하다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있는 이 규방이 님 없이 나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수막은 수놓은 장막이야. 수막이 비어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 쓸쓸하고 공허한 이미지를 드러내요. 자, 그 다음 부용.
자, 요거 부용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325뿐만 아니라 그냥 자주 나와. 부용이 뭐냐면요, 연꽃무늬입니다. 연꽃무늬. 요즘도 쓰는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중국 여행 가보신 분 있나요? 중국에 가면은 뭐 부용꽃게, 그 다음에 부용새우 해서 부용머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게 뭐냐면 새우랑 꽃게 이런 애들을 기름에 탁 넣어서 튀기는데, 이제 기름 옷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꽃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퍼지는 애들이 있어요. 커지는 애들, 튀김옷이. 그런 애들을 보고 부용머시기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아니면 달걀 흰자 풀어가지고 마치 막 연꽃 모양처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중국 요리 아직도 있는데, 부용머시기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연꽃무늬를 뜻하는 겁니다. 연꽃무늬. 근데 이 연꽃무늬가 보통 그때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자들이 입는 옷에 그려져 있는 문양으로 많이 있거나, 또는 여자들이 입는 규방이죠. 규방에 막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에 보통 부용무늬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요, 뭔가 어떤 여성 화자의 규방안이라는 걸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요 나위부터 해서 공작을 둘러두기까지가. 부용이 그려진 방, 일반적으로 여자 방이야. 자, 공작을 둘러두니라고 하는 건 공작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공작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원래 맨날 님이랑 같이 있었어. 1년 365일 데이트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없어. 집에 방에 혼자 있습니다. 쓸쓸해. 님이 없어. 핸드폰이 뭐 진동도 울리지도 않아. 하루 종일 그냥 고물이야, 고물. 아무 연락도 안 와, 나한테.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이야. 나가려고 해도 나갈 데도 없어. 그래서 지금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집 안을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나위, 수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막 부용무늬, 연꽃무늬 막 그려져 있는데 걔네 다 걷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방에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막 가구 배치도 바꾸고, 공작 병풍을 원래 안 둘러놨었는데 막 둘러놓기도 하고. 이게 왜 하는데? 낮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를 해도 밤이 안 온다고요. 밤이 와야 잠을 잘 텐데 잠을 잘 밤이 안 오는 거야. 낮이 너무 길어서. 자, 그래서 가뜩 시름한데, 안 그래도 시름이 많은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기냐고. 하루가 너무 긴 거야, 여름이 돼서. 자, 다음. 그래서 뭐까지 하냐면요, 일단은 방은 바꿨어. 원앙금 펼쳐놓고, 원앙금이라고 하는 거, 요 금이 비단을 뜻하거든요. 금이 비단이고요. 원앙이 그려진 비단이야. 그럼 왜 원앙이 그려진 비단일까요? 원앙새가 무엇을 상징하는데? 굉장히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합니다. 원앙새는 서로 그냥 부부가 되면 평생 둘이 같이 산다고 하죠. 자, 그래서 원앙을 수놓아 놓은 비단을 쫙 펼쳐놓고 오색선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 금으로 만든 자로 견화, 치수를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성화자를 특성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옷 만드는 건 누가? 여성이 했단 말이야. 자, 금으로 만든 자로 치수를 재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좋은 걸 님한테 제일 주고 싶은 거야. 그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로 치수를 재가지고 님의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수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재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겁니다. 아, 내 실력 아직 죽지 않았네. 님을 위한 옷을 좀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님을 위한 옷을 막 만들고 있는 거야. 만들었어. 자, 그러고 나서 산호수 주비 지게 위에, 요건 이제 산호수로 만든 지게인데 얘가 되게 고급 지게야. 고급 지게. 산호수는 지금도 산호수로 뭘 만들었다고 하면 되게 비쌉니다. 지금도. 그렇죠? 되게 좋은 지게 위에 배곡함,
배곡으로 만든 함에다가 뭘 담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옷을 이렇게 담아도 님에게 보내오려 님한테 택배를 좀 보내려고 해요. 님 계신 데를 바라봤어. 그러니까 님한테 보내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 님이 북쪽에 계셔. 북쪽 방향을 좀 바라봤어. 바라봤더니 자 요거 송민국이랑 똑같죠?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흐다. 자 머흐다라고 하는 거 험하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야? 내가 님이 계신 데 쪽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산이랑 구름 때문에 님 계신 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화자가 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제 이 장애물이 되겠죠. 송민국의 장애물 뭐 있었어? 안개, 구름 있었지.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바라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댕저이고 바람 물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었어? 오전된 개성이 잠을 깨워가지고 님과의 만남이 방해됐잖아. 맞죠?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 찾으라고 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 송민국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송민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들 있잖아.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에 혹시 고전 시간에 덴동어미 화전가라고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읽었어? 여보세요?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거기까지 문제를 못 풀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 뒤에 있어가지고. 덴동어미 화전가라고 하는 고전 시가가 있었어요. 그 덴동어미 화전가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죽은 우리 님이 새로 환생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라고 화자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3위인국에 나오는 어떤 변신 모티브랑 연결돼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세요. 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송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제 내가 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물입니다. 자, 다음 천리말리 길이 누구라서 쫓아가겠는고 찾아가겠는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천리말리야? 아니야. 거리감이야. 거리감. 실제 거리가 아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진다는 거야. 단절감이죠. 단절감. 누구라고 찾아가겠노? 그래서 자 여름 이미지 다시 보면 내가 방 바꾸고요. 그러고 나서도 날이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이제 자로 치수도 재고 뭐도 해서 옷을 다 만들었어.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해? 택배 보내려고 하는 거야 님한테. 자 그래서 만약에 택배가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이 배곡함을 열어두고 혹시 나라고 반겨주실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어서 님에게 보내줄 건데 님이 열어보시면 혹시 나라고 반겨주실까? 라고 걱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본사 3입니다. 무슨 이미지? 가을의 이미지. 자 설이 기면 설이 기운인데 이 설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어느 계절을 상징하느냐? 대부분 가을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여름날에 하루 종일 더울 때는 이 설이가 안 끼거든. 근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해진단 말이야. 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설이 끼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원래 설이는 뭐 겨울에도 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설이가 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가을이야. 그래서 설이, 된설이 이런 말 나오면 전부 가을의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설이 김에 기러기가 우려널째 울면서 갈 때 위루는 높은 위치에 있는 누각이야.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두면서 자 이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발이야. 발이 뭔데? 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국집 같은 데 가면요
여기에 이제 그 이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갈 때 문은 없고 그냥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걷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 커튼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럼 그거를 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정으로 만든 발은 뭐냐면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실 같은 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얘를 이렇게 걷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들어갈 때.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수정 구슬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쪽이 잘 안 보이겠죠. 일단 잘 가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걷잖아. 걷었다가 이렇게 탁 내리면은 얘네들끼리 부딪히면서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는데 수정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지금 여기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령을 왜 얘기하는데 이 수정령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게요? 보통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로에 혼자 올라서 수정령을 이렇게 쫙 걷어갔어요. 수정령을 왜 걷었냐면요. 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유곽에 화자가 혼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발들이 이렇게 내 앞에 다 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발을 이렇게 걷어서 지금 저 안에 저 하늘 위에 있는 달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내니. 자, 이 북극의 별은요. 북극성을 말합니다. 북극성은 북극성은 하늘 위에 여러 개야, 한 개야. 한 개죠. 북극성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 같은 거 볼 때 가장 빛나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별자리를 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북극성 하늘의 단 하나, 달 하늘의 단 하나. 그래서 뭘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합니다. 자, 화자 높은 누각에서 수정령을 걷어서 저기 동산의 위에 있는 달을 보고 북극성을 봤더니 님이신가? 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황빈이 눈물이 절로 난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자, 청강을 피워내요. 자, 청광은 한자 그대로 하면은 맑은 빛이야. 맑은 빛인데 뭔 빛을 말하냐면 달빛 말합니다. 달빛. 자,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야. 맑은 빛을 피워내어서 봉황누라고 되어 있는데 봉황누는 봉황이 있는 누각이야. 근데 세상에 봉황이 있니? 없단 말이야. 그러면 봉황이 있는 누각은 뭘 말하는 건데? 님이 계신 곳, 임금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공간. 자, 그래서 자, 봉황루, 임금 계신 곳, 님 계신 곳이죠. 자, 다시 수정령을 열었어. 하늘에 있는 달을 봤어. 달빛을 봤어. 저 달빛을 내가 가져가지고 어디에 보내고 싶다고? 님 계신데 보내주고 싶다고. 내가 받고 있는 이 맑은 달빛을. 그래서 붙여주면 이 봉황두, 님 계신 곳이잖아. 님 계신 곳. 이 님 계신 곳 위에 누각 위에거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은 온 천지, 이 사방팔방 온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온 세상을 다 비추어. 그럼 뭘로 비추는 건데? 요 청광으로 비추는 거야. 왜? 청광을 내가 지금 열어서 달빛을 받고 있는데 달빛을 모아서 지금 님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그러면 님이 그걸 받아서 자기가 있는 봉황두 누각 위에 딱 걸어놓고 마치 사이렌 돌아가는 것처럼, 등대 돌아가는 것처럼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심산궁고, 깊은 산 험한 골짜기입니다. 자, 깊은 산 속 험한 골짜기를 점낮 대낮같이 아주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는 달빛을 받아서 님한테 보내면 님이 그 집 위에 걸어서 온 사방팔방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이유는요. 자, 요거를 뭐로 해석을 할 거냐면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좀 착한 정치요. 착한 정치. 선한 정치. 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아주 이제 잘 지혜롭게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달빛을 님한테 보내가지고 님이 누각 위에 걸어뒀잖아. 누각 위에 이 걸어둔 이 달빛 자체가 뭘 상징한다? 선정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을 신상풍고, 그러니까 아주 골짜기 깊은 산속,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온 시골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임금의 은혜 같은 선정이 다 닿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가을의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본사사 겨울이에요. 자, 본문을 이렇게 빡세게 하면 다음부터 본문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풀어요. 배울 때 머릿속에 좀 잘 넣어주세요. 복습도 하고. 자, 건곤. 건곤은 하늘과 땅이죠. 온 세상을 말합니다.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인데, 자, 흰 눈이 한빛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온 세상이 흰색 말고는 안 보인다는 거야. 눈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죠. 사람은커녕 날새, 나는 새도 그쳐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새도 안 날아다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소상남반이라고 하면, 자, 직역하면 소상강 남쪽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소상강은 중국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소상남반이라고 하면 의역하면 그냥 작가의 낙향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뭐 소상강 지역의 남쪽 언덕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작가가 있는 낙향지죠. 낙향지. 전라남도 창평으로 내려갔다네요. 치우미는 추위도 이 말이거든.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남쪽으로 내가 내려왔잖아. 원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한양에 살다가 전남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서울이 추워, 전남이 추워. 서울이 춥단 말이야. 서울은 진짜 뒤지게 춥죠, 여러분들. 서울 추위 혹시 겪어본 학생 있습니까?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그 엄청 추운 날 있죠. 한파 부는 날. 그 나 예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러시아 사람 모스크바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 춥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춥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스크바는 늘 춥잖아. 러시아는 늘 춥잖아. 근데 그게 늘 추우니까 특별히 추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늘 추우니까. 근데 서울은 평소에는 그냥 좀 적당하게 춥다가 한파 불 때 있어요. 그때는 진짜 체감 온도가 러시아보다 더 추운 때가 있어요. 진짜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춥단 말이야. 그게 이제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여튼 시베리아 기단이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은 좀 그것보다 좀 덜하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작가는 이 남쪽의 지역에 내려와 있는데, 이 남쪽 지역도 추위가 이렇게 추운데, 그럼 도대체 님 계신 데는 얼마나 추울까라고 님 걱정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의 추위도 이렇건데, 옥루고처, 옥루는 옥으로 만든 누각이야. 누가 계신 곳이야? 임금 계신 곳, 님이 계신 곳이야. 고처는 높은 곳에 있는 처,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공간, 높은 곳 이 말이거든. 옥으로 만든 누각, 높은 곳이야. 더욱 닐로 무슨 하겠냐? 말해 무엇하겠어? 내가 있는 추위도 이렇게 추운데 님 계신 곳은 얼마나 춥겠어? 그래서 난 뭐 하고 싶냐? 양춘이라고 하면 양은 볕 양자야. 햇볕 볕. 그 다음에 추는 봄춘자죠. 자, 그래서 봄볕이죠. 봄볕. 앞에 봐. 봄볕을 내가 붙여내어 님 계신 데에 쏘아주고 싶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이야. 이번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까 달빛은 빛이야. 시각적 이미지죠. 자, 근데 요거는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따뜻한 봄볕이야. 이해돼요? 아까 저 위에 나와 있던 청강은 시각적 이미지죠.
이 달빛은 시각적 이미지거든. 따뜻한 봄볕이라고 하니까 촉각적 이미지겠죠. 자, 이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요. 따뜻한 봄볕이 오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택배 상자에 싸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님한테 보내주고 싶다는 거야. 봄볕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자. 모첨은 허름한 초가집.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이 모첨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화자가 있는 장소죠. 화자의 집이고요. 이 옥루는 이제 님의 집이겠죠. 자, 그래서 모첨 이 화자의 집에 내려오는 이 따뜻한 봄볕을 님이 계신 데다가 보내주고자. 자, 홍상은 님이 추고 취수를 방만 걷어. 홍상이라고 하면 붉은 치마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님이 치고 여며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옷을 하는 거냐면 이게 치마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치마를 여며 입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치마를 이렇게 슉슉 이렇게 하는 거야. 활동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여며가지고 또 취수는 푸른 소매거든요. 자, 그래서 홍상, 취수 이것도 전부 여성들이 입는 옷 색깔이야. 애초에 치마도 여자들이 입는 거고. 자, 그래서 붉은 치마를 이렇게 여미고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그래서 홍상, 취수 전부 여성화자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외로워하는 겁니다. 일모수죽, 이거는 다른 고전에도 자주 나와요. 일모수죽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대나무에 기대어 이 말입니다. 햄가림도 화두할샤 햄가림이라고 하면은 생각 햄이 이제 헤아림 생각이죠.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자, 그래서 이제 대나무에 기대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해, 왜냐면 겨울이잖아.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아주 맑은 불빛, 등불을 거론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자, 이 전공후라고 하면 공후라고 하는 악기를 말해요. 악기.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껴 있으니, 턱 받치고 기대 있으니. 앙금, 이 앙금은 원앙금을 뜻해요. 아까 기억나죠? 원앙이 그려진 비단. 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샜고. 자, 그러니까 이 밤은 언제 샜고라고 하는 게 밤이 그만큼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낮이 너무 길어서 괴로웠잖아. 지금은 뭐야? 밤이 너무 길어서 괴로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본사 마지막입니다. 본사 1, 2, 3, 4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사입니다. 이제 끝났어 거의.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우리는 지금 하루가 24시간이지만 그때는 하루가 12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것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 있으니. 자, 그러니까 이 나의 맺힌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다?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이별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뼛속에 꿰뚫어져 있다. 잊을 수 없다는 거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어. 자, 다음 편작. 자, 이 편작은요, 이 중국 고대 의사입니다. 의사. 중국 고사에 나오는. 휴지 있어요? 물티슈인데? 코 풀고 와도 돼? 코를 푼다고 갑자기? 아니 콧물 나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3분. 자, 편작이 10명이 오니 이 병을 어찌하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편작이라고 하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제 의사거든요.
의사. 자, 그래서 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내 병이 힘들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나와있죠. 현장에 10병이 와도 고칠 수가 없다고. 고칠 수 없는 병은 다 님의 탓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변신 모티브. 차라리 쉬어되어 죽어서 뭐가 될 거냐면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답니다. 그럼 호랑나비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거야? 꽃나무 가지마다 나비는 꽃나무에 이제 가지마다 돌아다니잖아. 자,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이제 꽃이 보이면 계속 앉으면 이 꽃 향기랑 꽃가루가 묻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간대족족 앉아서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향, 꽃향기겠죠. 꽃향기. 이게 바로 뭔데? 임금을 향한 충정이야. 뭐랑 비슷해? 아까 본사의 봄에 나왔던 매화의 암향이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매화의 암향도 임금을 향한 충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 향을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내가 직접 옮기겠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하노라 라고 해서 자, 봐봐. 난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님이 나라고 알아주지 못하셔도 나는 뭐 할 거야? 님을 쫓아가겠어 라고 하는 요 일편단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사미인곡입니다. 사미인곡. 자, 그래서 사미인곡이라고 하면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미인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의 님이자 동시에 임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